오프닝, 바디, 클로징. 본론에서는 what, why, how.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너무 떨린다. 어떻게 하면 좋냐? 혹시 대표님만의 팁이 있어요? 있죠.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 장도연 씨는 그렇게 한대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해서 너무 떨리니까 속으로 닭박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습관을 바꾸니 인정받기 시작했다의 저자이자 러브 유어 보이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미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동경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하시는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게 좀 있나요? 몇 가지 공식이 있어요. 네. 아, 이런 거 좋아요. 공식.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많이 쓰는 공식이 OBC라는 OBC. 거잖아요. 오프닝, 바디, 클로징. 서론, 본론, 결론. 아, 네. 서론, 본론, 결론이구나, 네, 이게. 너무 있어 보이게 아, 네. 얘기했죠. OBC가, 뭐 대단한데? OBC 뭐지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할 때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제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론에는 뭘 넣고 본론엔 뭘 넣고 결론엔 뭘 넣어서 얘기를 완결해야지 라는 생각은 사실 잘 안 해요. 자신의 생각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만 정리를 해보셔도 저는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서론엔 뭘 써야 되고 본론엔 뭘 써야 되고 결론엔 뭘 써야 되지? 가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서론 같은 부분은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공감 가는 메시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서론의 핵심이. 네. 그래서 공감, 호기심,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이 없으면 본론과 다른 호기심과 공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론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론 핵심과 관련된 공감, 핵심과 관련된 호기심을 사용해서 오프닝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표님께서 디지털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니까요. 요즘에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본론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해주겠죠.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네. 여러분 요새 많이 답답하시죠? 집에만 있기. 네. 집에서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클럽하우스입니다. 그렇죠. 네, 응용력이 너무 좋으세요. 클럽하우스에 네. 대한 자세한 영상은 요 위에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아, 이렇게 네. 오프닝을 좋네요.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론에서는 아무 얘기나 그냥 다 하면 되나?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뭔지 알려주셔야 돼요. 저는 어떤 걸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고 왜냐면 why 나와야겠죠? why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행 방안이라든지 세부 사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건 how죠. 그쵸. 네, 그래서 본론에서는 what, why, how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할 거고 네, 그걸 왜 하는지 왜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네,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다 끝나셨으면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결론에서도 그러니까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결론에서는 좀 본인의 관점 같은 것들을 좀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께서 정말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클럽하우스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접하시잖아요. 네,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끌고 가시는 거죠. 여기선 사실은 이제 행동을 유발하거나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제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을 넣어주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내내 논리적이기만 하면 좀 네. 거부감이 드는데 중간중간 감성적인 것들이 건드려지는 이야기들이 네. 같이 섞여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오프닝과 중요해요. 클로징에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어가 주는 게 네. 본론에서는 명확하게 논리적 맞아요. 이야기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방법을 OBC를 딱 알았다고 해도 대면해가지고 누군가를 딱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특히 또 친한 사람과 1대1은 괜찮은데 팀장님이라든가 다른 팀 앞에서 또는 고객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말을 좀 하면 좋은데 회사에서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말을 못하는 이유는 조직 문화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의 조직 문화는 누군가 하는 얘기를 되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많은 예, 회사들이 뭐 그렇긴 네. 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저희 회사만 그랬던 것 같나요? 저희 회사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얼굴 빨개지네. 네. 네. 아무리 자율적인 문화를 추구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한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동양적인 문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동양의 기업들이라면, 한국의 기업들이라면 사실은 대부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서 뭔가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 우리 미영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한번 이걸 발전시켜보자. 이렇게 하는 문화는 잘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당하다 보면은, 뭐야, 결국은 아이디어 내봤자 잘 받아들여지도 않는데, 말할 필요도 없겠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딱 느껴지는 생존 본능은 뭐냐면, 내 말을 하기보다는 팀장님이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야겠구나. 강한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 생각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생각을 가지고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사라졌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회의 시간 같은 때, 강 과장 한번 얘기해봐. 난 생각이 없는데. 저는 뭐 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 순간에 되게 당황스러워져요. 나 왜 할 말이 없지? 나만 시키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게 갈수록 두렵고, 그런 상황에서, 대충 무슨 얘기 하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자신감 없어 보이겠어요. 얼마나 확신 없어 보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사가 또 한마디 한다고요. 넌 아무 생각이 없냐?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 말하는 거 너무 싫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조금씩이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하라면 해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할지언정 그 안에서 자기 생각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작은 순간순간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팀장님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포인트에서라도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내 생각은 없는 그런 조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만족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씩 문을 두드리면서 처음부터 너무 과격하지 않게 조금씩 생각을 표현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괜히 비난당할까 봐. 자기 생각을 조금씩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회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회의 시간에 제발 나만 시키지 마라. 이렇게 들어가시기보다는 회의에 분명히 안건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BC로 자기 생각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네. 자, 만약에 나한테 말을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요즘에 우리 회사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다들 공감대가 있으시죠? 이렇게 오프닝을 한번 써보고 그걸 하려면 내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뭐 이거는 왜 해야 되는지 명분, 어떻게 할 건지 실행 방안, 그리고 클로징. 혹시 누군가 반대하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내가 답변해야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답변해야지. 한 예상 질문 2개 정도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의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제발 나만 시키지 마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말해야지. 좀 한번 시켜줘 할까요? 네. 이것만 간단히 내가 미리 머릿속으로 네. 한 번만 생각을 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전혀 떨지 않고 맞아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꼭 뭐 회의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화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계속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킬적인 차원에서나 심리적인 차원에서 저도 이제 종종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너무 떨린다. 어떻게 하면 좋냐? 혹시 대표님만의 팁이 있어요? 저만의 팁이요? 있죠. 뭔가요? 쉽게 알려드릴 수 없는데 알려주세요. 그 애덤 그랜트가 쓴 오리지널스를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음보다 두려워하는 게 발표래요. 맞아요. 네, 발표는 진짜 두려워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진행 같은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룹에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회를 볼 때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진짜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 뒤에서 제가 너무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항상. 그러다가 든 생각이 이러다가 정말 수명이 줄어들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정말 극도의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끝나고 났을 때 잘 끝나면 좀 희열이 느껴지고 이런 순간들이 좀 있으면서 제가 마음을 좀 바꿔먹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완전 신나.
마음을 그냥? 네. 놀랍게 어제 그 애덤 그랜트 책에 똑같은 문구가 있는 거예요. 신난다라고 생각하래요. 근데 그걸로 그냥 돼요? 그렇게? 근데 마음이? 처음엔 안 돼요. 처음엔 안 돼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인데도 완전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네.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되게 신나는 노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트와이스의 치얼업 같은 거. 네. 그거를 행사장 가는 내내 차에서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제 텐션을 계속 끌어올려요. 완전 신나. 치얼업, 치얼업. 완전 신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장도연 씨는 그렇게 한대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에서 너무 떨리니까 속으로 닭박이다. 맞아요. 그렇게 했다고 네. 그런 적도 있는데